안녕하세요. 9월 1주차 위클리 라움 시작하겠습니다. 위클리 라움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 노무사. 임성준 노무사입니다. 네. 최근에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고요. 노동부에서 지금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출산 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근로자 부분들이 어떻게 혜택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좀 출산 연령대에 있으신 많은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들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일단은 어떤 시기 때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쪽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정책에서는 난임 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중에 하루가 유급휴가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25년부터 적용되는 제도에서는 연간 6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그 중에 2일이 유급휴가가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난임 치료가 성공이 되어서 출산기가 왔다 했을 때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에 10일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20일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지원 사업도 있으니 중소기업 사업주분들께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죠. 육아휴직에 대해서 안 그래도 사후지급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25%를 떼서주냐? 이것들이 오히려 근로를 좀 너무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25년부터 전액지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25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인상이 되었고요.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 원, 그리고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계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추가로 올해부터죠. 6+6 육아휴직제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1개월에는 원래 2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제도가 250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50만 원 더 추가로 받게 되신다라고 혜택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데요. 주 10시간을 단축했을 때 통상임금의 상한선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을 받으시던 분도 600만 원이던 10시간 단축에 있어서 2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한선이 22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내려놓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클리 HR 앞에서 이어가지고 출산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 가지고 사업주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난임 치료 휴가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난임 치료 휴가를 사업주분들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전부 다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그런 휴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개정된 난임 치료 휴가에서는 이 일분이 사업주한테 정부 지원으로 나가게 되어가지고 늘어난 휴가에 비해 가지고 사업주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정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또 20일로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0일을 주는데 그 중에서 단 5일만 정부에서 지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변경된 제도에서는 이 20일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정부에서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으로 해서 그 정부 예산이 다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기에 대한 그 지원 혜택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8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직접 고용한 그 대체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금액이 월 1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는 그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제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출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의 업무를 분담하는 다른 직원들한테 월 20만 원씩 주는 업무 분담 지원금도 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그 옆에 동료 근로자가 대신 수행을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 근무에 대한 지원금도 월 20만 원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범위가 늘어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모두에 대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에 대한 지원 혜택도 대폭 늘어났으니까요. 내년에는 이러한 제도들을 더욱더 폭넓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전후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이죠? 여러분 풍부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추석이라고 하면 많은 사장님들, 인사 담당자들께서 가장 먼저 좀 고민하는 게 이게 휴일인데 휴일 수당을 어떻게 주어야 하냐?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연휴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추석의 경우에는 이번에 월화수더라고요. 16일부터 18일까지인데요. 법정 공휴일로 유급 공휴일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휴일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니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적용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를 알고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석 때 떡값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 많이 지급하고 계시죠? 이름도 다양해요. 휴가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기항여비, 떡값 여러 가지 이름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러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든 임금성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모두 다 퇴직금 산정을 할 때 그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 현금 대신에 상품권을 또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물, 상품권 이런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가 퇴직금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이게 대목이다 라고 하면서 운영을 하실 텐데요. 이때 만약 근무를 시켜야 된다 하면은 사전에 휴일 대체를 사용하여 1대1로 그 휴일 자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이렇게 변경하셨을 때 근로자분들의 또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 수당을 주거나 혹은 추석 수당을 조금 챙겨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화수가 연휴다 보니까 또 좀 여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목금도 같이 쉬고 싶어요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사전에 연차 대체가 협의가 되어 있다면 그냥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목금은 그냥 연차로 사용을 하자라고 통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협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연차 신청서를 개별로 받으셔서 신청을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무급휴가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좀 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위클리 라운드 소식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면서 특정한 회사에 입사할 때 약간 그 전직에 대한 보너스처럼 해가지고 입사 축하금, 입사 지원금 형식의 그런 사이닝 보너스라는 형식의 일시적인 그 금전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직을 했는데 사이닝 보너스까지 받았는데 그냥 몇 달 있다가 바로 퇴사해버리고 하면은 이제 그 돈을 준 것이 별로 의미 없는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 가지고 반환하는 약정 혹은 의무적으로 재직기간을 설정하는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위약 예정 금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강제로 하도록 하는 어떤 약정을 맺는 것들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너는 1년 동안 무조건 근무를 해야 해 라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약정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닝 보너스를 주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것들은 금지가 되는데요. 너 사이닝 보너스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무조건 근무해야 되고 딴 데 가서 일 절대 못해 라는 약정은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약 금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1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그 중간에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해도 좋아. 대신에 그러면은 그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서는 뱉어내라는 그런 조건을 걸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이닝 보너스로 3천만 원을 회사에서 지급을 했는데 너가 1년 이내에 퇴사하면은 3천만 원에다가 징벌까지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뱉어내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위약 예정 금지나 마찬가지겠죠. 이 돈을 무기로 해가지고 근로자의 이직을 막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를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무언가 이제 반환 약정을 하는 것들은 거의 허용되기 어려운 그런 약정이 될 것이고요. 대신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것들은 위약 예정 금지에까지 반하는 약정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에서 네가 만약에 1년 동안 근무하면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할 수 있어. 대신에 반 정도만 근무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 남은 근무 기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비율대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약정과 같은 이런 약정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할 때도 이러한 형식을 약정 계약으로 체결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상호간에 그런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고 혹여 그러한 것들을 반환하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그 약정서에 정리된 내용대로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그 전직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 약정서로 체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노무법인 라움에 상담을 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소연 노무사 윤성준 노무사였고요. 이번 주도 HR 화이팅!